10년 전 조용했던 술도가에 어둠처럼 스며든 두 그림자가 있었다. 그들은 금고를 열었고 그 안에 감춰져 있던 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건 비밀이었다. 그리고 피로 쓰여진 복수의 씨앗이었다. 이야기는 그날 밤 금고 앞에서부터 시작된다. 장미애는 손끝을 떨며 금고 자물쇠 앞에 섰다. 그녀의 머릿속엔 오직 하나의 날짜만이 떠올랐다. 0523, 사장님의 생일이자 그녀의 인생이 뒤틀린 바로 그날이었다. 금고가 열리는 소리와 함께 숨막히는 공기가 방 안을 채웠다. 50억. 정확히 50억 원의 현금이 가득 담긴 봉투. 이걸로 충분해. 독고탁이 말했다. 이제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장미애는 그 돈을 바라보며 마지막 편지를 금고 안에 밀어넣는다. 사장님, 이건 제 마지막 인사입니다. 더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눈은 흔들렸지만 손은 단단히 닫힌 금고 문에 작별을 고했다. 그날 밤 장미애와 독고탁은 술도가를 떠났다. 아무 말 없이, 아무런 흔적도 없이 그렇게 모든 것은 사라졌다. 오판수, 독수리 술도가를 이끈 장본인, 그는 아내를 병으로 먼저 보내고 혼자 5 아들을 키우며 가문의 명맥을 지켜왔다. 일 외엔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는 냉철한 가장이었다. 그는 아침 일찍 출근해 누구보다 먼저 술도가 마당을 쓸었고 밤늦게까지 장부를 넘기며 잊힌 기록까지 꼼꼼히 검토했다. 직원들은 그런 그를 존경했지만 동시에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라 느꼈다. 장미애는 17의 나이에 술도가에 들어왔다. 가난과 결핍 속에서 자란 그녀는 처음으로 느꼈다. 무언가에 기댈 수 있다는 감정. 말수는 적었지만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책임감이 묻어나던 오판수. 자식들의 도시락을 직접 싸던 뒷모습, 밤늦게까지 계산기를 두드리던 고독한 실루엣. 직원이 아프면 약을 챙겨주고 누가 실수해도 먼저 감싸주던 등 그녀는 어느새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절대 들켜선 안 될 사랑이었다. 그는 상사였고 그녀는 단지 어린 비서에 불과했기에. 그러나 마음은 커져만 갔다. 그녀는 차마 고백할 수 없었다. 대신 일로, 성실함으로 그의 곁을 지키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기회인지 저주인지 모를 날이 찾아왔다. 회식날. 모두가 술에 취해 흩어졌던 밤. 그날따라 유난히 술이 잘 들어갔다. 장미애는 술에 취한 척 오판수에게 말했다. 오늘 밤 가지 마세요, 사장님. 말은 떨렸고 눈빛은 간절했다. 오판수는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그녀의 집 앞 문턱을 넘었다. 그날 밤 2 사람은 함께 밤을 보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 이튿날 아침 오판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실수였어. 미안하네. 그 말은 그녀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그러나 이미 그녀는 그의 아이를 품고 있었다. 임신을 확인한 장미애는 며칠을 고민하다 용기를 냈다. 사장님. 그날 이후로 아이가 생겼습니다. 오판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러고는 말했다. 장미애 씨, 넌 새로운 삶을 살아도 되는 나이야. 젊고 이쁘니까. 아이만은 내가 책임지겠네. 하지만 넌 떠나야 해. 그녀는 무릎을 꿇었다. 제발 아이 곁에만 있게 해주세요. 비서 일도 열심히 할게요. 사장님 곤란하게 안 할게요. 그저 아이 곁에만 있게 해주세요. 오판수는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단 하나의 조건과 함께.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이 아이는 오씨 가문의 막내로 살아야 하네. 그렇게 장미애는 아이를 곁에 두되 단 한 번도 엄마라 불리지 못한 채 10년을 살았다. 그녀는 조용히 비서로서의 삶을 이어갔고 오강수가 넘어질 땐 남몰래 약을 챙겼으며 생일엔 작은 선물 하나 몰래 건네기도 했다. 독고탁, 술도가의 공장장이자 속을 알 수 없는 사내. 그는 처음부터 야망이 컸다. 언젠가는 이 술도가를 넘어 자신의 회사를 만들겠다는 욕망. 그는 장미애를 오래 지켜보아왔다. 그녀가 오판수를 짝사랑한 것도 오판수의 아이를 낳았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상처와 외로움을 이용했다.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해요? 아이 곁에 있어도 말도 못하고
엄마라 부르지도 못하고. 당신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잖아요. 그의 말은 매일 밤 그녀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장미애는 잠 못 이루는 밤마다 오강수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 아이가 나를 엄마라 부르면 그 순간 나는 무너지고 말 거야. 하지만 지금이라도 떠난다면 이 아이는 고통스러운 갈등은 그녀를 갉아먹었다. 아이 곁에서 숨죽이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사랑일까? 아니면 어리석은 집착일까? 내가 도와줄게요. 우리 같이 떠납시다. 도코탁은 어느 날 그녀에게 와인 한 병과 2잔의 잔을 내밀며 말했다. 이 한 모금이 당신의 다음 인생이 될 겁니다. 장미애는 조용히 잔을 들었다. 입술은 떨리고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다. 처음엔 거절했다. 하지만 매일같이 속삭이는 그의 말, 그리고 오판수가 더는 그녀를 바라보지 않는 현실. 그녀는 매일 밤 거울을 보며 자신을 묻는다. 나는 누구지? 비서? 엄마? 죄인? 장미애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가 금고 위치를 알아요. 비밀번호도 내가 정했어요. 그날 밤 장미애와 독고탁은 술도가에 다시 들어섰다. 왼쪽 책장을 밀어내고 숨어있던 금고를 꺼내고 장미애가 누른 번호 0523. 금고는 열렸고 50억이 사라졌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눈은 차가웠다. 그건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녀가 빼앗긴 모든 삶, 모든 감정, 모든 진심의 값이었다. 이튿날 오판수는 금고 앞에서 편지를 읽는다. 사장님, 저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 충격은 오판수의 병세를 악화시켰다. 회사는 흔들렸고 그의 겨울 그는 가족들 곁에서 눈을 감았다. 장례식 날 장미애는 조용히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장미애는 이제 독고탁과 혼인신고를 하고 그의 아내가 되었다. 신라주조라는 이름의 주류 기업은 술도가의 비법과 자금으로 만들어졌고 몇 년 만에 전국 최대의 주류 브랜드로 성장했다. 장미애는 호화로운 저택에서 사모님이라 불리며 살고 있었다. 독수리 술도가의 몰락은 빠르고도 잔인했다. 50억 원이라는 현금 자산이 순식간에 사라지자 당장 납품처에 보낼 대금을 막을 수 없었다. 연쇄적인 계약 파기와 어음 반환 요구가 밀어닥쳤고 불과 3개월 만에 전국 8개 지점 중 5곳이 폐점됐다. 기존에 믿고 거래하던 도매상들도 하나둘 발길을 끊기 시작했다. 불안정한 경영 구조, 사장 오판수의 병세 악화, 가족 간의 내분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이 모든 건 결국 실적으로 이어졌다. 사세가 기울자 일부 직원들은 경쟁업체로 이직했고 남은 사람들은 급여를 체불당한 채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 오판수의 죽음 이후 술도가의 경영권은 장남 오장수에게 넘어갔다. 그는 아버지를 닮아 일에는 철저했지만 감정과 조직 운영에는 서툴렀다. 형제들은 자금 부족과 책임 회피로 내부 갈등을 겪었고 오씨 가문의 위상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다. 결국 술도가는 한때 전국 1위였던 위상을 잃고 지역 중소주류업체로 전락했다. 반면 독고탁은 신라주조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갔다. 술도가에서 익힌 전통 발효기법과 레시피를 현대식 자동화 설비에 접목해 하이엔드 전통주라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했다. 그는 과감히 TBCF와 SNS 마케팅에 투자했고 젊은 세대가 마시는 프리미엄 막걸리라는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심었다. 3년 만에 신라주조는 백화점 입점, 수출 계약, 유통 대기업과의 묵까지 줄줄이 성사시키며 매출 500억을 돌파했다. 각종 매체는 그를 전통의 혁신가, 대한민국 술 산업의 새로운 얼굴이라 불렀고 그는 술도가 시절엔 꿈도 꾸지 못했던 성공의 정점에 서게 된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그 화려한 성공의 기초가 남의 것을 빼앗아 이룬 것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빼앗긴 곳에서 다시 일어설 이가 있다는 사실도 말이다. 신라주조가 빛날수록 독수리 술도가는 그림자 속에 묻혔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움직이고 있었다. 지금까지 장미애와 독고탁의 과거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가 더 빨리 공개됩니다.